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야구잡설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토템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우리 기아 팬께서 정 PD가 네. 제가 오재일 선수 타석에 들어갔을 때 스탠스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월요일 날 아니 화요일이었죠. 네네. 바로 이제 홈런 2방을 치더라고요. 사투수 사안타도 치고.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포장하지 말고 네가 욕하니까 잘하더라. 김원곤이 1호, 오재일이 2호. 한가운데 속구야. 투볼 오스트라이크에 뭘 칠 거냐고. 저번 주에 김원곤한테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고 이번 주 오재일이 올라오겠다. 진짜 그럴 것 같다. 욕한 게 아니라 좀 잘하자. 예. 이렇게 뭐랄까. 깠다. 포장하지 마. 자꾸. 제가 그걸 보고서 카톡방에서 우리 정 PD님한테 제 욕도 한번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획기 하나 받았거든요. 그거 받자마자 토요일날 완투승하고 일요일날 홈런 쳤습니다. 아, 사회냐고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 역시 자, 효험이 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좀 잘해보고 싶다 하는 야구 선수들은 삼성 팬 중에 네, 제가 계좌번호 보내드릴 테니까. 아, 청취자분들도 댓글 남겨주세요. 맞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욕 먹고 인생 풀리는 게 낫지. 네. 김 작가님 저걸 대본이라고 쓰고 있는 거냐 이런 거 한 번씩 해주시면은 배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공예감이라는 프로그램 하고 있는 이거 여기서 갔다 와? 오.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라는 프로그램 PD를 맡고 있는 KBS 라디오 PD 정현재입니다. 삼성 팬이고요. 저희 매일 오전 9시 5분에 시작하니까 제발 꼭 좀 들어주시길 바라고. 네. 자, 넘어가 보시죠. 우리 기아팬 정 PD 자기소개 해주시죠. 예, KBS 스포츠 PD로 일하고 있는 정현호 PD입니다. 또 졌어! 이번 주에는 수목금을 연달아 이기더라고요. 금요일 밤에 마음이 이기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슬퍼다, 왜? 아니, 상식적으로 5할 승률이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경기 무조건 지거든. 그런데 그게 주말이잖아. 그러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주중에 이기질 않는 게 낫습니다. 주말에 희망이라도 품게. 근데 기아 지난주에 주중에 안 이겼다가 주말에도 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네. 제가 일요일 날 이제 야구를 하고 있다가 동점이 됐다길래 설레서 딱 틀었어요. 틀자마자 장현식이 적시타를 맞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내가 봐서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네가 문제네. 이제 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13일입니다. 13일의 일요일. 우주 꼴찌 결정전. 네, 우주 꼴찌 결정전. 오늘 시작부터 목이 메입니다. 어떻게 승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죠? 1무구나. 저는 1승이라고 생각했어. 아무 생각 없이. 1승 아니야.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야구를 하라고 읽었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1무 4패. 아니 한 달에 5승 이게 무슨 선발 투수도 아니고. 그렇죠. 한 달에 5승입니까? 뭐 지금 잘 나가는 선발 투수들 5승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월간 육승도 MVP 있고. 받으려면 한 달에 네. 5승 해야죠. 네, 이민우가 6승인가 그래요. 저기 하나에. 김민우. 김민우. 네, 그래서 더 이상 롯데의 승리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 기아의 패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같이 죽자. 아니 왜냐하면 롯데의 승률이 3할 5푼인가 그렇거든요. 네. 웃기다. 기아의 승률이 기아가 패배할 확률이 롯데가 이길 확률보다 높아요. 그건 대부분이 그렇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라도 뭔가 재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확률 높은 재미를 확률 높은 그러면 롯데가 이길 확률보다 강백호가 안타 칠 확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강민호가 안타 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강민호가 제가 그렇게 강민호 선수를 4번에 보내면 안 된다 했는데 제가 맞아요.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근데 그 4번 씨의 타율이 롯데의 그 어떤 타자보다 높아요. 롯데라는 팀보다도 높고 그때 느꼈죠. 롯데만 나가면 된다. 탈 때. 근데 이게 강민호 4번에서 못하는 건 맞는 거고. 비교적. 초반에 그리고 4번에 쓰던 것보다 뒤로 갈수록 체력적 문제인지 그 멀티히트가 적어지고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롯데보다 낫다. 근데 본인 팀을 걱정해야지 남의 팀 간 본인 선수를 걱정할 상황이 아니던데 지금. 이 팀은 걱정할 게 너무 많다는 게 문제고 걱정을 해도 안 풀린다는 게 문제고 25년째 걱정을 해봤자 안 된다는 걸 이미 익혔기 때문에 야구를 진짜 보고 싶다면 이제는 다른 데서 관람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미치겠다. 아니 왜냐하면 야구 잡설에 댓글이 막 달리는데 롯데 팬분들이 이제 없어요. 야구 보는 게 짜증난다는 거죠. 지쳤다는 거죠. 맞아. 근데 그 일무 경기는 진짜 너무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롯데 이 정도면 이기겠지. 토요일날 이기겠지 했는데 9대 0이었거든요. 그 당시 스코어가. 맞아. 저도 이제 카톡을 보내면서 설마 이걸 뒤집히겠어. 아니 너무 화가 나는 게 그렇게 보내주는 걸 보고 제가 카톡방에 드디어 롯데가 낮에 이기는구나. 그렇지, 이런 낮에 식으로 이기는구나. 드디어 낮에 이렇게 점점점 보냈는데 음. 제가 딱 켰을 때 마차도 선수가 홈런을 쳤어요.
진짜 되는 날인가 보다. 그러니까. 9대 0이 질 수도 있을까? 심지어 그때가 6회인가 그랬거든요. 맞아. 불안하셨어요? 저희 9대 0도 9대 9까지 따라잡혔는데 8대 0이 마음이 놓인다면 롯데 팬이 아니죠. 야. 이 점수가 뒤집어진다고? 에이. 그래도 내가 25년 야구 봤는데. 그렇지. 9대 0은 선 넘지. 근데 제가 그리고 이제 켜놓고 그냥 딴 일을 했어요. 아하. 컴퓨터 좀 하다가 8회쯤 됐을 때 샤워를 냈거든요. 근데 구승민 선수가 올라오는 걸 보고 이게 샤워를 하러 갔어요. 아, 쫄깃쫄깃하게 하다가 결국엔 이기겠지. 나왔는데 동점이야. 너 저번에 우리끼리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갔다 오니까 홈런 맞고 그러지 않아? 나왔는데 동점이 아니라 나와니까 김원중 선수가 올라와 있는데 점수가 바뀌어 있었어. 지고 있었어. 그런 걸 보면서 느꼈죠. 와, 이 팀은 진짜 심각하다. 심각하다. 예. 네. 반면에 네. 이 팀은 심각하게 잘하고 있어서 뭔가 예, 새로운 팬으로 구해야 한다. 짜증납니다. 네, SSG 팬 김영민 작가입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경기에서 왜 하나 김태균 선수의 은퇴식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목소리 깔지 말고 그냥 말해. 보면서 진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또 무슨 설계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김태균 선수가 작년에 은퇴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가 누구의 자리를 뺏고 있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된다. 내가 지금 여기 앉아야 돼. 지금 하나 팬, 키움 팬, 두산 팬, LG 팬 지금 다 너무 많은데 어허. 내가 앉아 있는 게 맞는 건가? 그다음에 또 김태균 선수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네. 자기의 영향 때문에 혹시 팀이 잘 안 나가는 게 아니었을까 걱정이 된다. 혹시 내가 앉아 있어서 이 야구 작설이 본인 팀을 까야 된다는 이 취지가 쇠퇴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패를 나 때문에 한 게 아닌가 이런 고민도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1패만 없었어도 10연승이었거든요. 이것도 연장전 가서 진 거라서. 맞습니다. 네, 참 아쉽더라고요. 참 아쉬운 한 주였습니다. 연승이고 뭐고 승리하는 기분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많이 이기면 이겨도 그냥 본전 쳤네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저희는 이제 리그에 주중에 드디어 이기는 6할 게- 팀이 생겼더라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거는 7중 3약이다. 말했었는데 이제 6할 정도면 1강으로 봐줘야 되지 않나. 물론 우리 부상 선수들 걱정은 많지만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즐길 건 즐기자. 일단 4승 1패니까. 네, 지난주는 5승 1패. 정말 재밌는 건 1위 팀과 12팀의 승률 합쳐도 18이 안 됩니다. 롯데 때문이죠. 그렇지. 저분 지금 눈빛이 이상해. 제가 지지난주쯤에 약하신 눈빛 같다 그랬는데 지금 약간 도끼가 지금 바짝 올라 있어. 아, 그래서 진짜 그 PD님이 예전 방송을 찾아봤어요. 네. 시작부터 막 욕을 하고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자세로 나도 해야 되나? 아. 야, 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한동이 그렇게 기다릴 거면 그렇지. 병무청 그냥 군대 가서 저녁 날짜나 기다려. 이런 말 해야 되나 봤는데 옆 동네를 보니까 욕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그냥 욕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 한 4년 정도 욕을 하면 되더라고요. 이쪽에서 이제 4년 정도 욕기욕을 모아놨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닌가. 아니 저는 사실 그 당시에 감독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감독의 매니징에 대한 네. 불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 시작을 한 것이고요. 너무 이름값 야구.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는. 나는 이 상황에 이렇게 이름값 있고 이렇게 잘해줄 거라고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이 선수를 냈다. 못하면 선수 탓. 약간 그런 스탠스. 너무 빡치는 거야. 그렇게 야구할 거면, 야구 감독할 거면 내가 하지. 에? 그러면서 못해. 그래서 빡치니까 그렇게 한 건데, 요즘에 제가 우리 허삼영 감독의 그 매니징을 보면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그래, 이승 호칭이 삼패- 다르잖아. 감독자를 붙여주잖아. 우리 그 전까지는 호칭이 야이 아니었습니까? 야이기만. 야이는 전치사. 전치사. 역시 배우신 분. 하여튼 2승 3패지만 뭔가 팀을 유기적으로 누굴 넣고 빼고가 뭔가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적인 느낌을 받아요. 이걸 뭐 이거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단 하나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 그 진루를 담당하는 삼루 베이스 코치. 아하. 예. 박진만 코치. 예,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돌려야 할 때 돌리질 않아. 예를 들면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지난 금요일에 7대0으로 지고 있긴 했어. 그래서 9회인가 하여튼 뒤에 9회 아니야. 70이닝이었어. 70이닝이었는데 1, 2루였어. 예. 주자 1, 2루였고 1사인가 무사인가 그래요. 1사 1, 2루에서 안타가 또 나왔어. 안타가 2개 나와서 1, 2루였는데 안타가 또 나왔어. 그렇죠. 근데 이게 막 잘 맞아가지고 외야수 바로 앞에서 잡히고 이런 타구가 아니고 3루간을 가르는 타구였어요. 1, 2루가 아니구나. 1, 2루간 가르는 안타인데 3루에서 세우는 거야. 당시 우익수가 우익수가 그렇게 어깨 좋은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렇죠. 네, 눈에 확 들어온 선수는 아니었어. 근데 점수가 7점 차면 오히려 거기서 한 점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야구관이라고 나는 봅니다. 어. 그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뭐 9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늦은 이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야구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야구관은 거기서 2루 주자를 어떻게든 홈에 불러들여야 돼. 그래서 늘 말씀드린 홈에서 뭔가 시츄에이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에헤.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야구를 봐왔을 때 점수차가 많이 나면 주자를 쌓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해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2루 주자가 홈에 들어올 때 그때 이벤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포수가 공을 놓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기아의 경기를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네. 그 포수가 정확하게 잡아서 홈에서 태그아웃 시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걸 돌렸을 때 만약에 놓친다. 그럼 다른 주자와 타자가 또 한 루씩 더 갈 수 있고 점수를 하나 내줬을 때 투수의 어떤 심리적 어떤 타격. 근데 안타를 3개를 쳤는데 우리가 점수를 못 냈어. 그때 우리가 완전 주저앉는 거야. 그럼 점수를 못 냈어요. 근데 연속 안타를 맞아서 결국 점수를 내줬을 때 그 투수가 받는 그리고 그 수비 팀이 받는 어떤 정신적 타격 그런 걸 노려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거기서 조금 더 이제 타격을 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냥 세워가지고 점수 안 내고 결국 그 이닝에 점수 못 내고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그렇죠. 이게 진짜 나는 내가 근데 저는 이건 정말 결과론이라고 밖에 반박할 수 없는 게 점수 차가 정말 한두 점 차야. 그러면 3루 주자가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한 점을 내려고 공격적인 베이스런이라는 이해 가는데 이미 한 7점 차 벌어진 경기에서 그거 한 점 더 내려고 했다 홈에서 죽어. 그래갖고 만약에 그 이닝이 뭐 끝나거나 찬스가 무사인데 그럼 그 경기는 그야말로 그 순간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아예 포기해야 되는 건가. 거기서 어쨌든 한 점 차 싸움이 아니니까 안정적인 보수적으로 해서 점수를 쌓아서 차곡차곡 줄자를 더 쌓아가서 대량 득점으로 가는 비기닝으로 갈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무리하고 공격적인 베이스 러닝을 한다? 저는 제가 그 정확한 타구 판단과 그걸로 안 했겠지만 제가 3루 코치였으면 여기서 한 점 더 들어가서 7대1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린 최대한 아웃 카운트를 당하지 않으면서 왜냐면 이미 최대한 적은 아웃 카운트를 소모하면서 많은 점수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전 보수적으로 타자들을 믿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이게 응원팀이 SSG라 저래. 그래 기아는 점수가 확 나잖아. 안타가 3개 나왔다는 건 더 이상 안타가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 이 의미야. 안타가 연속 안타가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의 외야수들은 그렇게 어깨가 좋지 않아. 그렇지. 메이저리그가 아니라고요. 네. 이게 점수를 만약에 우리가 못 낼 수도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못 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세워가지고 점수를 아예 그래서 못 냈어. 그랬을 경우에 우리 타격이 진짜 이게 최고치야. 안타를 3개를 쳤는데.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우리가 뭐 다른 점수도 거의 못 냈어요. 한 점인가 이렇게 냈어. 금요일에 그냥 그렇게 졌어. 7대1인가 9대1인가 뭐. 하여튼 졌어.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입장은 알겠는데 예. 이게 올해 약간 오래된 한국 야구의 약간 야구관이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7점 차면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입니다. 9대 0이라는 점수를 9대 9를 2번 가본 이상 7점 차는 정말 타이트한 경기가 맞습니다. 이게 현대야구라는 거죠. 아, 현대야구야? 올해 있었잖아. 그럼 현대야구 아닙니까? 롯데는 지금 올해 두 현대야구라고 번이나 있군요. 있었죠. 그렇죠. 무려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 네. 상태가 심각하군요. 그러니까 SSG는 한 방 치면 이제 크게 점수를 나니까. 그렇죠. 우린 그런 좀 야구를 많이 하잖아. 아웃카운트 기다렸다가 타자들한테 최대한 맡겨주면 네. 한 번 딱 쳐주면 그 4점짜리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 투수와 포수에게 맡기는 야구를 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리고 폭투라든가. 삼성이 이전 감독일 시절에 그런 보수적인 야구를 했어요. 안 돌리고. 그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두산을 봐라. 두산은 저럴 때 분명히 돌린다. 두산 뛰어들고 그런 선택들. 그 상황에서의 선택들이 결국은 팀을 만들어내는데, 예, 그런 어그레시브한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더 좋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삼성의 야구가 이제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 구장이 작은 구장인데 홈런 타자가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허 감독이 의도적으로 공격적이고 빠른 주자들을 배치해서 그렇게 야구를 한다. 그렇다면 사실 그런 경우에서는 팀 칼라가 그렇다면 돌려야죠. 아니 팀칼라가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삼성이 초반에 진짜 잘 나갔을 때 피렐라가 발바닥 덜 아프고 진짜 열심히 뛰었을 때 다른 선수들도 열심히 뛰고 그랬을 때 성적이 좋았다고. 네. 근데 이 판단이 진짜 저는 이게 마찬가지인 게 저번 주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뭔가를 해야 한다. 근데 이제 윌리엄스 감독이 볼넷 주면 벌금 매기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옐카 편에서도 아마 보셨을 텐데 그
장정석 위원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팀이 7, 8위가 있으면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자꾸 그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의 길을 꺾는 그런 움직임이 팀 내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도 뭐라도 하려고 벌금 단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건 오히려 못하게 하는 행위죠. 아, 못하게 한다. 오히려 못하게 적극적으로 뛰고 뭔가 변화를 줘야죠. 지금 8위, 9위에 만족하면 안 되니까. 근데 팀 내 분위기가 그 조계현 단장하고 윌리엄스 감독과 분위기가 서로 그냥 전권을 줬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떠넘기는 느낌이 더 강하다. 아,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윌리엄스 감독 입장에서도 2, 3군까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거지. 1군 관리하기도 벅찬데 2, 3군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위더마이어 코치가 3군으로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2, 3군까지 나한테 전권을 위임해 버리니까. 누군가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가장 그렇죠.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그쪽으로 예. 갔다.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1군에 대한 신경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조기현 단장이 전권을 준 게 아니라 그냥 그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위권 팀에서 지금 뭐라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약간 책임만 떠넘기고 있는 느낌이 있다. 그거랑 이제 저는 하나 웃겼던 게 그 이영곤 코치가 자꾸 외야 수비 코치인 것도 말도 안 되지만 1루에 수비 코치가 나가고 3루에 작전 코치가 나가요. 근데 수비 코치가 대부분 주루 코치를 연임하는데 실제로 주루 플레이를 하는 거는 대부분 3루 코치 팔 보고 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3루 코치는 정작 작전 코치가 나가 있단 말이죠. 주루 플레이를 담당하는 코치가 아니야. 저는 그게 항상 야구를 보면서 좀 특이했어요.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군요. 네. 네. 뭔가 안 되는 팀은 어떻게든 이유를 찾게 돼 있어, 사실 또. 그리고 이게 그 기아의 별명이 또 하나 있는 게 이게 최수종 타이거즈라고 뭡니까? 그 상대 팀이 뭐 은퇴식이라든가 아니면 이벤트가 걸려 있을 때 혹은 이제 뭐 300세이브가 걸려 있을 때 이런 이벤트를 잘해주는 구단이라 그래서 최수종 타이거즈야 별명이. 이벤트에 강하다고. 근데 지금 기아 하는 거 보면은 불륜 타이거즈야. 왜냐면은 네, 불륜. 자기 집안 애들을 못 챙겨. 아, 윤성민 은퇴식. 윤성민 은퇴식 날 그러네. 지고 말이야. 근데 그거는 윤성민 선수 은퇴식을 일요일에 잡은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 쓰기 잘못했지. 그럴 때는 쓰기 아닌가? 그 쓰긴 한화하고 했지, 참. 네. 우리는 네네네. 김태균 선수의 은퇴식. 거기도 약간 잘못했어. 그래. 아 그래도 우리는 나는 져줘야지. 이번에 진짜 보면서 한국 야구가 좀 많이 낭만적으로 발전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어쨌든 그렇게 특별 엔트리로 어쨌든 김태균 선수가 그날 하루지만 선발 출장 그 그렇죠. 전광판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이런 문화가 생기질 않나. 또 상대팀이지만 그 52번을 다 같이 맞아요. 패치를 어깨에 달아주고 그다음에 난 진짜 이번에 너무 멋있었던 이벤트 중에 하나가 52번이잖아요. 네. 그래서 52분마다 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거야. 팬들이. 아, 메시. 맞아, 맞아. 메시 52분마다. 이제 뭐 6시 52분, 뭐 7시 52분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우리도 뭐 최정 선수나 이렇게 은퇴하는 날이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14분에 박수를 쳐줘. 이러면 정말 이건 멋있겠다. 류현진 은퇴할 때 어떡하지? 99분?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근데 그 박수 칠 때 계속 SK가 쓰기 공격하고 있었다는 거. 그 사람 그게 잘못했네. 좀 쓰기. 미안하더라고요. 잘못했어. 류현진 선수가 이번 김태균의 은퇴 맞춰서 5이닝 2실점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52번 때문에. 원래 그럴 선수가 아닌데 일부러 그랬다. 아니, 윤성민 선수 은퇴식은 잘 봤습니까? 아 보면서 근데 윤성민 하면 느끼는 게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윤성민 처음 그 데뷔하던 2005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야구를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기아 꼴찌였거든요. 그래서 볼 게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윤성민하고 당시 이범석이라고 150 던지던 그 당시에 기아에는 150 던진 애들이 세고 셌었거든요. 흔했는데 정말. 정말 흔했어요. 곽정철, 이범석, 그다음에 김진우 150 던졌지, 윤성민 있었지. 근데 윤성민이 그 당시에 150 던지는데 제구도 꽤 괜찮다. 근데 구종이 직구랑 슬라이더밖에 없다. 아, 그 당시에. 그래서 불펜으로는 괜찮은데 선발은 모르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곧바로 선발 전향을 해서 얘가 갑자기 막 체인지업도 던지고 막 커브도 던지는데 원래 던지던 애들보다 잘 던져. 그래서 이 선수가 굉장히 손재주가 좋구나. 그리고 그게 최다패를 합니다. 윤성민 어워드가 생기죠. 그래서 은퇴식 날 진 거 아닐까요, 기아? 뭐 그런 건가? 융클라이니까. 왜냐하면 그날 이민우가 기대치 않게 굉장히 잘 던졌어요. 6이닝 3실점이면 이민우 치고는 거의 완봉한 정도의 투구인데 역시 윤성민 은퇴식이라 그랬던 건가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드네. 불륜 타이거즈. 근데 그때 인터뷰를 했죠. 자기는 이런 불운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그냥 기아라는 팀에서 뛴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 난 방금 그냥 기아가 부르냈다 이걸로 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러기엔 다른 투수 나왔을 때는 꽤 잘했거든 그 당시에. 맞죠. 우승도 했으니까 어쨌든 맞습니다. 윤성민 때. 근데 윤성 선수가 그 우승도 결과적으로 엔트리에 못 들어서 보지 들었죠. 않았나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아쉬운 것 약간 같아요. 불운해요. 그러네.
그리고 또 그 WBC에서 굉장한 호투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막상 그 WBC는 그 병역 면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 혜택을 맞아. 또 못 봤죠. 여러모로 약간 불운한 케이스들이 겹쳤다. 그리고 나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는데도 잘 안 됐고 기아로 돌아왔는데 막상 또 먹튀 논란에 휩싸이면서 마지막에 좀 약간 명예가 실추된 것 같아서 좀 불쌍하기도 하고. 하지만 기아 팬들은 그렇게 먹튀라고 생각 안 한다는. 저는 그 롯데가 손민환 선수 보는 감정이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먹튀는 맞죠? 먹튀는 롯데가 손민아를 맞는데. 보는 감정은 뭐죠? 아니 손민환도 FA로 먹튀했잖아 롯데에서. 하지만 그걸 누가 아무도 뭐라 하진 않잖아요. 그렇네요. 네. 뭐 그동안에 해준 게 있으니까 그냥 퇴직금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손아섭도 퇴직금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98억을 퇴직금을 우리도 90억 줬으니까 뭐. 98억을 퇴직금을 준 회사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도 윤성환 선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하. 이거 아직 아마 그 사기건이 그게 이제 민사로 지금 아마 걸려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뉴스 찾아보니까 업데이트가 없는 거 보니까 아직도 그냥 그렇게 계류돼 있는 것 같은데 네. 극대노를 했었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 그런 뉴스를 내는 이유가 뭐냐. 더 알아보고 나도 되는데. 근데 그 대형 오보였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빠른 손절. 윤성환이 135승 투수야. 그쵸. 135승. 삼성 우한으로 해도 거의 탑5 안에 배영수가 이제 끝날 때까지 138승을 했어요. 근데 삼성에서만 한 거는 윤성환이 제일 많아. 그럴 수 있죠. 예. 아니 그리고 윤성민이 그렇게 은퇴식 해줬는데 윤성민이 77승이잖아. 그렇죠. 아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삼성에서 진짜 열심히 잘해줬다고. 여기서 윤성민을 잠깐 변호하자면은 윤성민이 선발로만 꾸준히 뛰었으면은 100승 이상을 했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잘해요. 선발에서도 왔다 갔다 잘하고 하고. 마무리에서도 잘하고 그러니까 자꾸 돌리는 거야. 반면에 우리 메이저에 있는 양현종 선수는 불펜만 나왔다면 또 들어맞으니까 감독이 너가 좀 예를 들어서 양보를 좀 해줘. 마치 제가 그 저희 사회야구팀에서 저는 내야도 잘하고 외야도 잘합니다. 하지만 외야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야로 나가줘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 네, 맞고요. 그런 것처럼 네. 여기저기 약간 땜빵으로서 헌신 아닌 헌신을 많이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승수가 투수 해보신 적다. 분들은 알겠지만 선발 불펜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힘든 일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잘하는 것도 오히려 독이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김태균 선수 은퇴식 때 김태균 선수뿐만 아니라 뭐 김혜성 선수나 송창식 선수나 뭐 이렇게 뭐를 챙겨줬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마지막을 기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윤성환 선수도 그래도 삼성에서 한 게 있는데 웜클럽맨이었는데 그런 어떤 식으로라도 마지막을 좀 기념할 수 있는 자리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워낙 갑작스러운 이별이니까. 저는 그래서 그 아까 말한 그 특별 하루 엔트리 이런 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어떤 선수들이 나 올 시즌 끝나고 은퇴를 할 거야라고 하는 선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수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맞아요. 예상치 있어요. 못한 잘했던 스타 플레이어도 구단과 마찰 때 뭐 강제로 옷을 벗게 되고 이럴 때 자기가 마지막에 그 순간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추억하지 못하고 손순락 선수처럼 그냥 흙 한번 만져보고 내려갔는데 그게 마지막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특별 엔트리 그다음에 은퇴했던 후배들을 챙겨주는 김태균의 모습 이런 건 정말 그래서 더 낭만적이지 않았나. 네, 좋은 마케팅이 돼가고 있다. 네. 근데 전 윤성민 선수의 은퇴를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는데 하나는 본인이 팬 서비스가 안 좋았다고 고백을 그치, 하는 그치. 걸 보면서 이런 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 롯데 팬 입장에서는 비슷한 케이스가 전 주영광 선수라고 보거든요. 오, 주영광. 주영광 선수도 32살에 안타깝게 일찍 은퇴를 했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좋은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최연소 기록을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완투승, 완봉승, 첫승, 뭐 선발승인가 뭐 삼진왕도 그렇게 해서. 했고. 근데 정말 미치도록 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쯤에 이제 수술하면서 수술이 또 잘 안 되고 그리고 하락세를 걸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레전드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망하는 선수이기도 해요. 오. 제가 야구를 좋아하게 된 계기. 롯데 팬이 된 계기가 99년도 플레이오프 7차전이거든요. 경기는 삼성 쪽으로 기울고. 그렇죠, 바로 그 경기. 럭키도문. 그 경기에 이기고 주영강 선수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마운드에서 만세를 부르는 장면이 맞습니다. 있는데 그 경기에서 저는 야구에 뭔가 묘미를 느꼈었거든요. 호세 라면 국물 이거 말고. 호세라 복합적인 거죠. 그 경기가 졌다면 그 라면 국물도 아주 이상한 그치. 기억으로 남았겠지만 그래서 갑자기 주영강 선수가 기억이 났다. 그리고 이 롯데라는 팀을 좋아하게 해줘서 다양한 감정이 든다. 그 당시에 굉장히 팀의 주축으로 활약했던 네. 박정태 어허. 감독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태 감독로는 안 되죠. 그분은
음주를 하셨기 때문에. 음주와 관련된 문제도 있고 박정태 감독, 그러니까 전 선수가 코치님이라고 하면 그분이 막 디테일한 야구를 할 수 있는 분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성향이 원래 그런 인터뷰 스쿨하다. 스킬이나 한 거 네. 보면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 구단 장악 능력은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을 감독으로 쓰려면 정말 똑똑한 수석 코치가 있어야 돼요. 정말 똑똑한 투수 코치랑 그런 디테일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가능은 한데 결국은 안 좋은 일을 또 저질렀기 때문에 웬만해서 힘들지 않을까. 근데 저희 여기 네 팀 중에서 가장 최근에 감독 바뀐 팀한테 감독도 다른 거 물어보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약간 임시 감독 그런 느낌이라. 아니 정식 감독이에요. 서튼 네, 정식 네. 대행 아닙니다. 그게 이제 알겠습니다. 성민규 단장이 벼르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던 게 보통은 이렇게 중도 경질을 하게 되면 대행 체제로 가는 게 대행으로 맞는데 시즌 마무리하고 성적에 그렇죠. 따라서 정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바로 정식 감독을 취임하는 거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있긴 제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자마자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건 대행이 아니라 감독이라고. 뭔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을 거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재밌게 돌아간다. 참 재밌다. 서튼과 허문회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아직 시기상조 아니야? 그런 질문은? 와 나왔어 와. 서튼 감독은 제가 계속 말하지만 지금 평가를 할 수 없는 단계고 본인도 평가를 유예해달라고 했었고 심지어 지금 맞아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 신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방패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전임 감독이 이미 12에서 내려주고 갔기 때문에 뭐라고 비판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허문회 감독이 퇴임할 때는 마이너스 6인가 그랬어요 승차가. 근데 지금 마이너스 14거든요. 오 진짜? 맞아 승률은 더 떨어졌고 오. 이제 그럼 이제 롯데 팬들 사이에서는 많은 논쟁이 있죠. 허문회가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일부는 동의할 수 있고 일단 올해 스프링 캠프를 보낸 게 확실해요. 근데 그 같이 보낸 게 이제 감독이 너 좀 쉬어라 이런 뉘앙스가 있었지만 제대로 정신머리가 바뀐 선수라면은 절대 쉬지 않거든요. 프로의 근데 쉬었다. 세계고 맞아요. 아, 왜냐면 만약에- 내가 연습을 하면 그게 내가 돈이 되는 거거든.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나 어차피 프로인데 뭐 이만큼 연봉 받는데 주전 자리 있는데 만약에 정현우라는 선수한테 사회인 야구를 하는데 훈련 안 해도 된다 그래도 얘는 할 거거든요. 야구를 좋아하면 해요. 아시잖아요. 딱히 할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럼 야구 선수는 야구 말고 뭐 하는데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야구 선수였어?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사회인 야구라고 해도 그렇죠. 야구를 좋아하고 야구에 애정이 있고 내가 야구 선수로서 뭔가 성취할 목적이 있다면 아무리 쉬어라고 해도 내가 지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다못해 선수라고 야구를 봐요. 안 하더라도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도 하든가 아니면 뭐 관련된 동영상이라도 아니 찾아보는 근데 거 뭐라 안 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아니, 일단 안 했어 만약 했는데 이런 거면 이제 프로 하면 안 되죠. 그렇지.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자기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프로에 자질이 없는 열심히 거고. 했는데 이렇게 못하는 거면.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일단 재구적인 문제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선수가 너무 많은 걸 보면은 분명히 안일하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팬들은 감독이 이제 쉬라고 했으니까 선수가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지만 다 따지고 보면 결국 선수도 안일했다. 그렇죠. 미생 드라마 대사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한 걸로 생각하기로 하자. 자기가 실패했을 때. 맞아요. 차라리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오히려 다른 희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위로가 되니까 네. 오히려.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롯데 선수는 열심히 할 수는 있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자기 팀 내 선수들을 보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대호 형이 이렇게 하고 아섭이 형이 이렇게 하고 서로 이걸 비교하면서 난 이만큼 했고 그들보다 더 했고 이런 걸 비교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10개 구단에 봤을 때 과연 다른 팀보다는 얼마큼 열심히 했나. 나는 이 팀에서 되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래서 선수들이 트레이드 돼서 딴 팀 가고 이러면 그 팀 분위기에 되게 놀라거나 당하고 할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 그 팀마다 내려오는 스타일이 확실히 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연습량은 그래서 상대적인 게 되지 않을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두산하고 키움이라고 저는 보는데 두산으로 이제 트레이드돼서 온 선수들 이 항상 하는 얘기가 경기 끝나고 뭐 오재원이라든가 허경민 이런 선수들이 항상 그 지하에 있는 연습장 가서 마무리 한 30분씩 1시간씩 더 하고 간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안 할 수가 없다.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지 내가 주전이 되는 건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저 사람 이기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분위기가 생기는 거고 키움 같은 경우는 이제 야구 외적으로 웨이트라든가 식단 관리라든가 예전에 그 유한준 선수가 만들어 놓고 간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히어로즈라는 팀 내에서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KT가 지금 잘하나? 그것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유한준 9회 대타 나오면 다 성공할 것 같아. 개 무서워요. 저희도 어제 유한준한테 맞지 않았나요? 그래. 우리도 한 번 맞았었어요. 그렇죠. 주자 3루에 못해도 진짜 희생 플라이 하나 날려줄 것 같은데 어제 안타를 쳤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점수를 내고 유한준 탐나네. 근데 나이가 너무 많죠. 그렇지만 81년생인가 그렇지 않나요? 지금 최고령입니다.
지금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허문회 감독이 잘못했던 지점이 하나 드러나죠. 한 개입니까? 주전을 안 바꿨죠. 아, 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뭔가를 네, 그런 넣고 점은 빼고를 해줘야 분명히 돼. 잘못을 했어요. 네. 그래서 서튼 감독이 오자마자 보여준 시그니처가 그게 그거였죠. 너네도 이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정비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다음 주제로 한번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제가 박한희 선수도 잠깐 언급하고 싶었는데 박한희 선수도 진짜 은퇴 못해가지고 그렇죠. 좀 은퇴식 못해서 아쉬웠다 네. 그런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거에 빡치지 않았나? 우리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제 이동욱 감독이 빡쳐서 퇴장 당하셨잖아요. 네네네. 비디오 판독했는데 나는 내가 봐도 그거 글러브로 이렇게 당겨서 팔이 떨어진 건데 그걸 아웃 주면 근데 난 아웃은 줄 수 있다고 봐, 맨 처음에. 오. 근데 비디오 판독에 들어가서 아, 보면 그쵸, 그쵸. 미는 행위가 보였다면 네. 그거는 정정을 해줘야지 그럼. 처음에 세이브였어. 맞습니다. 아니 처음에 아웃이었나? 세이브- 아니 아웃이었으니까 비디오 판독을 했겠죠. 아 그랬나? 예, 세이빙 비디오를 안 걸었겠죠. 세이비니까 누가 비디오 판독 신청한 거 아닌가? 김민수 선수가? 아, 그쵸. 세이브였는데 김민수가 비디오 판독을 걸어서 아웃이 된 거예요. 김민수는 자기 그냥 글러브 뺀다고 뺐는데 이게 빼다가 팔에 걸리니까 팔이 떨어졌어.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저는 김민수 선수의 잘못은 1도 없다는 입장인 게. 아, 그래? 예, 왜냐하면 억지로 눌렀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설령 억지로 눌렀을 수도 있어요. 글러브를 이렇게 떼도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제는- 약간의 그런 승부욕이라고 보는데 그래 그거를 관장하고 정확하게 판정을 내리는 사람이 그래. 정확하게 판정 너 이거 했으니까 이거는 아웃을 줄 수 없어 라고 판정을 내리면 김민수도 분명히 오케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 거기서 판정을 그렇게 해야지 다음에 그런 플레이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 어차피 비판 받아보면 이게 다시 번복되는구나 혹은 안 되는구나 해야지 그게 그 버릇을 다른 선수들이 고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다른 선수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나도 밀어야지. 나도 바디 체크 땡겨야지. 하는 거야 이제 바디 체크. 그렇죠. 위에 떨어졌잖아. 바디 체크 한 다음에 위에 떨어졌어 태그하는데 아웃됐는데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웃을 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동욱 감독이 저는 진짜 100번 잘했다고 봐요. 지금 좀 웃기긴 했지. 코치가 막 허리춤 잡으면서. 근데 사실 나 2차 갈 거야 이런 느낌이긴 이게 했지. 여러분처럼 인기 팀들은 모르는데 네. 우리 흠참동은 그 정도 액션 해줘야지 다음날 기사 한 줄이라도 남는 아, 예, 그렇긴 하죠. 그래 퇴장 정도 당해야지 이게 화제가 되고 뭔가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이게 뭐 기아 대 LG 경기였다 이랬으면 이미 기사 9개 올라왔습니다. 이미 10개 기사 중에. 오기 전에 개미시판 도배되고 난리 났습니다. 그렇죠. 박살 났지. 진짜.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또 그런 게 있냐면 저희끼리 사회야구를 하다 보면은 뭐 양 팀 간에 협의를 하라 그래요. 뭐 누가 무슨 뭐 유니폼이 안 맞네, 누가 또 늦게 오네 이런 거를 그 선수들 간에 그 장팀 간에 협의를 하게 하면은 굉장히 감정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승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라고 운영진이 있는 거고 심판이 있는 거란 말이죠. 맞아. 근데 중간에서 심판들이 마치 그 역할을 좀 떠넘기는 듯한 느낌? 그런 이번 판정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화면 보니까 아웃이네? 그럼 아웃이지. 이런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나중에 다치는 거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선수들이 더 과격한 플레이를 하게 되니까 그래. 다치는 건 선수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보호구 착용하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보호구 얘기하니까 또 박혜민이 쥐 나가지고 그렇게 나간 게 또 생각이 나네요. 이게 어떤 거요? 박혜민이 토요일 날 너무 열심히 뛴 거야. 그래가지고 다리에 쥐 나가지고 그러니까 부상 뭐 이쪽으로 그 마찬가지로 보호구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이번에 박동원 선수가 테이크백 하다가 테이크백 하다가 이 팔을 들이밀어가지고 거의 스트라이크에 가까운 공인데 팔을 들이밀어서 맞고 나가는 그런 이제 힙바이 피치에 관련된 애매한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재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 볼이다 다시 들어와라 이러지 않으면 선수들이 계속 들이민단 말이죠. 근데 스트라이크일 때는 스트라이크니까 너 다시 들어와라. 그리고 볼이어도 들이밀면은 볼입니다. 네. 들이밀면 볼이다. 네, 맞습니다. 베터박스 안에서 괜찮지 않아요? 아니요. 뭔가 약간 연기를 피하려는 액션이 있으면서 맞아. 들이밀면 괜찮은데 사실은 다들 대놓고- 그렇게 하지.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 박동원 선수는 피하려는 액션이 거의 없이 그냥 팔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 이건 좀 노골적이다. 그래. 그 노골적일 때는 짚어줘야지. 그리고 그게 결국은 선수들을 다치게 한다. 보고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선수들도 알아야 되는 게 요즘은 당연히 5경기 다 생중계되고 느린 화면도 여러 각도로 보여주기 때문에 자기가 흔히 말해서 흑역사로 남길 짤들은 맞습니다. 스스로 자제해야 됩니다. 어떤 플레이를 할 때. 좋은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롯데팬 더 하고 싶으신 얘기 없습니까? 김민수 선수가 잘못했는지는 뭐 그러니까 그런 고의성 여부는 본인만 알겠죠. 그렇죠. 근데 명백한 거는 비디오 판독으로 봤을 때 부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선수는 말했듯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뭐 하다 보면은 고의로라도 그런 안 좋은 생각 할 수는 있죠. 근데 말씀해 주셨듯이 심판이 잘
했어야 되는데 못한 음. 케이스라고 보고 비디오 판독실에서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규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심판진에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뭐 규정은 이제 알아서 해주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디오 판독실에서 아웃세이브를 확실하게 판정을 해서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웃이라고 그러면 이제 아웃이라고 통보는 해줬겠죠. 그렇죠. 상황 자체가 아웃이었으니까 근데 그 떨어지긴 그게 했으니까. 그런 추가 규정을 통해서 떨어지긴 했으나 이게 선수가 들이민 것이기 때문에 세이브로 판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비디오 판독실에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니었나. 그러면 참 좋은데 제 생각엔 그 과정이 없었을 것 같고 이거 분명히 아웃은 맞는데 이후에는 재량껏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그 현장 심판은 아웃이라고 하네? 그럼 아웃. 아마 이렇게 그랬을 확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내피셜입니다. 그렇죠. 네. 어차피 우리 얘기하는 거 다 내피셜인데 뭐. 근데 썰입니다. 그렇죠. 푸는 곳입니다 여기. 네네. 아 근데 왠지 KBO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뭐 합니다. 가정이지만 뭐 아예 없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저희는 그럼 물러가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도 비슷한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재미있게 즐기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이번 주도 야질!